여의도 사사건건으로 넘어오겠습니다. 자,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 허영 민주당 의원 이렇게 두 분 모시고 오늘 이야기 나눕니다. 자,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이야기부터 하죠. 오늘 윤 대통령 국무회의 발언이 또 생중계가 됐어요. 지난번에 한일 정상회담 마치고 나서 23분간 최장 시간 모두 발언 생중계가 됐었는데 새로운 소통 방식이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글쎄요, 새로운 소통 방식보다는 아무래도 좀 대통령이 강조하고 직접 국민에게 좀 설명을 좀 요하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본인이 좀 이렇게 말씀을 좀 하시고 또 다른 어떤 뭐 기자회견이라든지 도어스태핑을 대시하는 방식은 지금 이제 대통령실에서 여러 가지 사항으로 좀 고민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내용도 좀 볼까요? 일단 내년도 예산안 편성 지침을 건전재정으로 제시를 했고 이런 대목이 있어요, 발언 중에. 불투명한 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급, 인기영합적 현금 살포 이런 것들을 이제 부당한 재정 누수 요인으로 지목하면서 이걸 철저히 틀어막고 복지 전달 체계를 좀 효율화해야 한다 이런 언급이 있었는데 이게 노조 쪽을 좀 겨냥한 거 아니에요? 이런 해석들도 있더라고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래서 이 대상이 뭐 노조 내지는 일부 예산 회계가 좀 불투명한 시민단체일 수도 있는데 기본적으로 지금 윤석열 정부는 이 건전재정이라는 게 선택적 사항이 아니라 지금 현재 어떻게 보면 생존을 위한 필수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문재인 정부 들어서 과거 박근혜 정부 때까지 1948년도부터 박근혜 정부까지 누적적 국가 부채가 643조에서 문재인 정부 5년 딱 마치고 1075조로 국가 부채가 440조 정도 늘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국가 부채를 갚는데 이자만 하더라도 지금 21조, 22조를 하고 있어요. 2025년도, 2026년도에는 기재부 추산에 따르면 27조, 28조가 간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은 여기서 결국은 돈을 쓸 때는 써야 되겠지만 성장 동력을 위해서 그리고 진짜 우리의 불우한 이웃을 위해서 써야 될 때는 하지만 재정의 어떤 누출을 좀 방지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방지해야 된다. 그런 측면이 물론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특별히 오늘은 대통령께서 이런 어떤 시민단체에 관련된 부분 박근혜 대통령 때 3조 한 5천억에서 문재인 정부 기간 동안에 매년 한 4천억 정도 늘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는 2021년도에는 5조 한 4천억 됐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많이 늘어난 이런 어떤 부분에서는 분명히 좀 문제가 있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좀 효율화를 특별히 좀 강조를 하신 것 같습니다. 여당이나 대통령실에서는 쓸 돈은 확실하게 쓰자 또 이런 입장도 내고 계시는데 그게 정말 필요한데 잘 집행이 되는지 좀 살펴봐야겠죠? 그렇습니다. 네. 자, 뭐 이런 대목도 있었어요. 어제 수석 비서관 회의에서도 당정 협의 좀 잘하자, 긴밀하게 가져가자 뭐 이런 발언이 있었는데 오늘도 유사한 발언이 있었습니다. 긴밀한 당정 협의를 통해서 입안 단계에서부터 안을 만들 때부터 국민 여론을 좀 충실히 반영하자 이런 발언이 있었고 최근에 왜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 관련한 논란도 있었고 뭐 자녀 셋을 20대에 낳은 남성들 병역 면제하자 이런 안을 당해서 아마 대통령이 제출했다는 이런 것도 꽤 논란이 있어서 이런 정책 관련 혼선 이런 것 때문에 아마 발언하신 게 아닌가 해석이 되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 정책의 내용이 좋다 하더라도 그것을 받아들인 결국은 소비자의 입장인 국민의 어떤 수용성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어떤 측면에서 정책 입안 단계에서부터 좀 국민적 좀 시각에서 좀 바라보자. 어떻게 보면 이제 공급자인 어떤 정부라든지 당의 입장을 좀 생각하기보다는 그래서 지금 현재 그 자녀 셋을 낳았을 때 병역을 어떻게 보면 좀 뭐 면제한다든지 정예세를 감면한다든지 이거는 당 정책국에서 일부 글자 그대로 좀 아이디어 차원이고 뭐 그걸 뭐 대통령실이 지금 전달 사항은 아니고 그만큼 우리나라의 지금 현재 저출생이 굉장히 심각한 문제지 않습니까? 그래서 최대한 돈을 정부 자금을 들이지 않는 여러 가지 방안을 좀 종합적으로 좀 생각해야 되는 그런 어떤 시국에서 좀 고민해서 한 분인데 현재는 전혀 정책화되지 않았다 말씀을 드리고 근로시간 69시간 이 문제는 사실은 굉장히 좀 아쉬운 게 이것은 결국은 노동의 탄력성, 유연성을 좀 확보하기 위해서 결국은 일할 땐 집중적으로 일하고 쉴 땐 쉬면서도 특히 전제가 기업가와 노동자의 합의에서 결국 이제 움직이는 이런 어떤 시스템인데 이게 주 69시간을 이런 프레임이 딱 쳐버리니까 아이고 그때까지 일해야 되나 이런 측면이 좀 국민들한테는 좀 부정적으로 와닿은 면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면에 대해서 정책을 만드는 입장보다는 수용하는 입장에서 좀 더 생각을 해보고 당정 간에 좀 협의를 많이 좀 하자는 좀
취지의 있던 말씀인 것 같습니다. 자, 대통령 국정수행평가 그래픽을 저희가 좀 만들어 놨는데 내용 좀 볼까요?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고요. 전반적인 흐름을 보면 좀 한동안 좁혀들었던 2월에는 좀 많이 좁혀들었죠. 부정평가가 좀 내려오고 긍정평가가 올라간 이런 흐름이 있다가 이달 들어서서는 쭉 좀 벌어지는 흐름이 있습니다. 다른 여론조사를 보면 또 이렇죠. 정당 지지도를 보면 한동안 국민의힘이 잠깐 앞섰다가 3월 첫 주에는 크로스가 있었죠. 둘째 주부터 다시 바뀌어서 이런 흐름으로 좀 가고 있습니다. 이제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끝나고 친윤계가 대부분 약진한 그런 선거 결과는 그랬고 그 뒤에 당직 임명 과정에서도 그런 흐름들이 좀 이어졌어요. 그래서 이런 흐름으로 가는 게 이런 흐름에서의 당정 일체가 정말 도움이 되겠냐 이런 시각들도 일부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정말 다이내믹 코리아답게 내일 일을 알 수가 없고 특히 여론 어떤 추이는 굉장히 좀 다이내믹하게 변하죠. 그리고 여론조사 기간마다 또 약간 좀 흐름은 다릅니다만은 어쨌든 이러한 어떤 여론조사의 흐름은 저희 당도 마찬가지고 민주당도 마찬가지고 항상 국민에게 겸허히 정말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그런 어떤 준엄한 어떤 채찍질인 것 같고 특히 제가 생각할 때도 당은 기본적으로 좀 스펙트럼이 좀 다양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다양한 어떤 사회 집단으로부터 다양한 목소리를 좀 흡수하는 것이 결국은 정당이 국민 어떻게 보면 지지 기반을 좀 넓힐 수 있는 그런 것이고 그래서 당정이 반드시 같은 목소리를 내야 된다. 물론 이제 같은 목소리를 내야 될 때는 같은 목소리를 내야 되겠지만 그러나 반드시 같은 목소리를 내서는 좋은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또 당은 기본적으로 국회에서 정부를 견제하고 때로는 또 선도를 해야 되는 그런 또 역할도 해야 하기 때문에 당정 일체론이 때로는 필요할 때도 있지만 그러나 다양한 목소리를 듣기 위해서 반드시 당정 일체론이 좀 좋은 것은 아니다. 이런 것들이 이번 여론조사에도 좀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저희 윤석열 대통령이 그 야당 관계에 대해서 사실은 굉장히 좀 이렇게 만나고 계시는 거죠. 왜냐하면은 김진표 국회의장부터 국회 그 수뇌부들과 벌써 2차례 식사회동을 했고, 또 최근에는 이제 김기현 또 이제 당대표가 또 우리, 민주당의 또 이재명 대표를 또 만났고, 또 작년 말에는 제가 대통령실에 이야기 들었습니다만은 또 민주당 상임위원장들을 초청을 했는데 오히려 민주당에서 좀 거부했다 이런 이야기도 들립니다. 그래서 이 여야 간의 이런 어떤 협치의 노력을 지금 현재 윤석열 정부가 하지 않은 것이 아니다. 단 지금 이재명 대표의 좀 사법 리스크 때문에 좀 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껄끄러운 그런 부분이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답정너는 답은 정해져 있으니 너는 대답만 해. 이걸 줄인 말이죠. 20, 30대 지지율이 하락하는 게 당에서도 좀 고민이 되시긴 할 거고. 그래서 이 전당대회 과정에서는 다 참패했습니다만 이준석계를 좀 재등용하는 게 어떠냐. 혹은 한동훈 법무장관 차출해서 총선 좀 대비하게 하자 이런 목소리도 있는 것 같던데 네네. 어떻게 보십니까? 예, 저희 지금 당이나 윤석열 정부에서도 사실은 지난 대선 과정에서 20대 그리고 30대가 굉장히 저희 당 윤석열 또 후보를 또 지지를 많이 했습니다. 그것은 문재인 정부 때 했던 내로남불이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공정성의 문제를 제기한 20, 30대가 많이 지지했다고 저희들은 생각하는데 최근에 20, 30대의 어떤 지지율이 떨어진 것에 대해서 저희들 상당히 좀 심각하게 지금 받아들이고 있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늘도 김기현 또 대표가 대학가에 가서 같이 이제 식사하는 그런 어떤 일도 있었습니다만은 저희 정치인 같은 경우는 저도 사실은 이제 현재도 물론 중요하지만 결국은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와 미래 세대를 위해서 저는 정치하는 거라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20, 30대의 지지율은 지지율 자체에 있던 문제는 저는 아니고 정치의 어떤 본질적인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측면에서 예를 들면 이준석계라든지 이런 어떤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 이준석계가 지금 현재 당에서 탈당한 것도 아니고 그대로 이제 있으면서 저는 선거 때는 저는 분명히 나름대로는 좀 역할을 충분히 좀 하리라고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동훈 장관 차출론에 대해서는 한동훈 장관이 지금 인기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제 주변에도 한동훈 장관 사인을 받아라는 사람들도 있고 또 여성 의원들도 세미나 가면은 한동훈 장관하고 막 사진을 찍기 위해서 막 비자본 틈에 들어가서 막 억지로 사진 찍기도 하고. 셀럽은 셀럽이네요. 셀럽입니다. 그런데 저는
당의 지지도를 올리기 위해서 한동훈 장관을 차출한다 이런 것보다는 지금은 당의 어떤 정책을 좀 더 국민이 조금 수용하기 좋은 정책이 뭔지 고민하고 그걸 제대로 표현하고 좀 전달해야 된다. 그것이 좀 먼저 좀 우선이지 한두 명을 해서 반짝 효과를 저는 기대하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네. 오늘 일본 정부에서 독도를 일본 고유 영토로 다케시마라고 하죠. 거기서는 이런 외국 교과서 검정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당 입장에서는 사실 곤혹스러울 것 같긴 해요. 한일 정상회담 끝나고 뭔가 좀 전향적인 조치가 나올 걸 좀 기대하고 있는데 우리 입장에서는 전혀 변함이 없습니다. 이거 결과는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예, 지금 일본 교과서 문제는 어제 오늘 문제가 아닙니다만은 굉장히 좀 아쉽습니다. 지금 한일 관계가 정말 최악의 관계에서 지금 윤석열 정부가 이렇게 개선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이 와중에 이런 어떤 또 교과서 문제가 좀 나왔는데 그런데 저는 우리가 분명히 이제 그 인식을 해야 될 것은 한일 관계와 개별적인 이슈는 완전히 분리해야 되는 겁니다. 독도 문제가 어제 오늘 문제입니까? 위안부 문제, 교과서 문제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한일 관계가 문재인 정부 때처럼 정상회담은커녕 이렇게 장관회담도 한 번도 못하고 그렇게 돼서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일단 이번에 그 한일 정상이 만난 것은 그동안 완전히 이제 동토처럼 얼어 있었던 한일 관계의 물꼬를 트는데 하나였던 첫 단추를 깬 것이고 그 다음부터 어떤 경제 어떤 협력 관계라든지 안보 관계라든지 우리가 지금 해야 될 일이 너무너무 많죠. 경제 관계만 하더라도 지금 단순하게 반도체 소재 3가지 뭐 수출 통제만 뭐 이야기하는데 그보다 본질적인 문제는 일본은 여전히 우리나라보다 인구가 2배 이상 많고 경제 규모는 3배, 4배 큰 국가입니다. 그래서 이런 국가와의 어떤 무역이라든지 투자 유치라든지 이런 거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저는 민주당 좀 아쉬운 게 뭐냐면은 이런 어떤 그 한일 회담을 두고 정상회담을 두고 이제 그러면 이제 독도도 양보할 거냐 또 그 대사관 앞에 있는 위안부 또 동상도 철거할 거냐 이런 식으로 그 나가는 것은 정말 도움이 되지 않는다. 한일 관계 좀 회복을 위해서는 좀 민주당도 좀 전향적으로 물론 비판할 건 비판하고 저도 이런 교과서 문제에 대해서 그리고 또 독도 문제에 대해서는 분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관계와 이번에 한일 정상회담 이 관계는 좀 분리해서 좀 봐야 된다고 좀 생각을 합니다. 자, 유승민 전 의원도 SNS에 라디오에 출연해서 한 발언이군요. 네. 박정희 대통령도 이렇게 하지 않았다면서. 그러니까 담화를 그 외 23분 국무회의 발언 그 부분을 좀 비판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전에 뭔가 하기 전에 설득을 했어야지. 일단 일을 한 다음에 이렇게 일방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맞느냐 이런 비판이고 그러니까 외교안보 라인을 좀 개편할 필요가 있지 않냐라는 요구는 야당에서도 나오고 또 최근에 대통령실 기류가 뭔가 좀 묘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의전 비서관이 한일 정상회담 앞두고 사의를 표한 바가 있고 외교 비서관도 이제 교체 발표가 있었죠. 그러니까 뭔가 좀 움직임이 있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글쎄요, 이게 대통령실은 뭐 잘하신 것처럼 이 업무의 강도가 우리 대한민국의 어떤 조직보다도 굉장히 긴장감 속에서 타이트하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윤석열 정부 출범 거의 이제 1년 되는 시점에 이 통상적으로 뭐 수석을 비롯해서 비서관 행정관들이 이제 좀 뭐 바뀌게 되는데 공교롭게 또 타이밍이 이제 이럴 뭐 좀 민감한 좀 시기에 해당되는 이제 외교 또 이제 의전 좀 비서관이 좀 바뀌기 때문에 이게 외교 안보 라인 뭐 개편이나 이런 어떤 문제를 좀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저는 여기에 대한 어떤 질책성보다는 좀 더 이제 이 부분에 대한 어떤 경각심을 갖고 좀 새로운 어떤 각도로 좀 바라보자는 그리고 또 제가 알기로는 해당 또 비서관들이 뭐 이런저런 개인적인 신상으로 좀 이렇게 사퇴를 먼저 했다는 그런 어떤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저는 우리가 한일 관계를 두고 우리가 뭐 그 머리를 조아렸다, 우리가 그 먼저 굽히고 들어갔다 이런 것은 저는 절대 저는 일단 실체가 아니라고 보고 전 세계적으로도 오히려 미국이라든지 많은 국가들이 지금 이제 윤석열 대통령 이런 어떤 결단에 대해서 오히려 지금 박수를 좀 치고 있고 그리고 셀프 보상이라고 하지만 이미 일본에서도 경단련 중심으로 해서 일본의 어떤 기업들이 그런 어떤 기금 참여도 지금 이제 공감대가 좀 형성이 됐기 때문에 이걸 반드시 좀 셀프 보상이다 이렇게 좀 말하는 것도 저는 좀 문제가 좀 있다고 봅니다. 일본 쪽에서 참여하고 있는 기금은 피해자들을 위한 건 아니죠? 그게 이제 그 기금의 용도가 네. 피해자로 이제 쓸 수도 있을 겁니다. 네. 자, 민주당의 당직 개편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지금 민주당 의원들을 만나보면 이제 이 방송에서는 보면은 이제 문제 해결이 잘 될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딱 개인적으로 만나면은 이재명 대표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이재명 대표 지난 2월 27일 날 체포동의안 투표할 때도 대부분 방송에서는 민주당 의원들 패널들이 압도적으로 부결될 거다. 뭐 한두 표 빼고는 전부 다 부결될 거다 이러는데 엄청난 찬성표와 기권표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지금 현재도 그런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 민주당 의원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어떤 불만을 좀 잠재우기 위해서 이번에 그 이재명 대표가 그 일환으로 지금 인적쇄신의 이름으로 이제 이 당직을 교체했는데 지금 당직이라는 것은 사실은 당대표, 원내대표, 그 다음에 사무총장 이 세 사람이 사실상 다 한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나머지 직책들은 사실상 좀 서버 좀 도와주는 것에 불과하죠. 그렇기 때문에 사무총장 조정식 총장을 교체할 수는 없고 나머지 분들을 좀 교체해서 좀 비명계 내지는 좀 불만 있는 민주당 의원들을 좀 했고 처음부터 저는 이재명 대표는 사무총장은 바꿀 저는 생각이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정광훈 목사를 추켜 세우는 그런 발언이었고 17.55% 득표 있었죠 최고위원 네. 선거에서 수석 최고위원인데 연일 좀 논란이에요. 어떻게 보세요? 당내에서는 김재원 최고가 이 전당대회 할 때 아마 정광훈 목사로부터 좀 지원을 많이 받으신 것 같아요. 그 전에 정광훈 목사는 황교안 대표하고 좀 친했는데 그런데 이제 최고위원이 되셨으니까 아무래도 좀 특정 어떤 지지 세력보다는 당을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좀 전체적으로 좀 보셔야 되는데 좀 그런 점들이 좀 아쉽고 좀 특히 지도부 입장에서는 민주당의 어떤 개딸이라고는 어떤 극렬 지지층도 있지만 너무 이런 양편향적인 좀 지지층에 조금 함몰돼서는 좀 곤란하다. 좀 그런 시각을 당에서도 우리 김재원 대표한테 많이 지금 현재 좀 요구를 좀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지금까지 허영, 홍석준 의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